아버지가 죽은 지 1년. 그런데 그날 밤 죽은 아빠의 목소리가 제 휴대폰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가족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석은 아무도 없는 아버지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라면 이 시간쯤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TV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하시던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동안 그 휴대폰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민석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늘이 1년이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아직도 아빠한테 할 말이 많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가 새롭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날에는 민석이 직접 병원에서 휴대폰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런 파일은 분명 없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아.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낡고 조금 쉰 목소리. 평소보다 숨이 짧았지만 틀림없이 아버지였습니다. 이걸 내가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휴대폰을 귀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빠가 부탁 하나만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민석은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년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어머니에게 서운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가 자신에게 너무 무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성 속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민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사실은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았다.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음성이 끊겼습니다. 파일의 재생 시간은 2분 17초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생된 것은 47초뿐이었습니다. 민석은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47초 이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은 다음 날 컴퓨터 수리점에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음성 파일의 복구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 일부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복구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민석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복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구된 음성에는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어릴 때 내가 사업에 실패했던 거 기억나지?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 부도를 맞았습니다. 집까지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족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민석은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무리해서 사업을 했는지, 왜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고 빚을 졌는지, 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는지.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내 엄마가 내 빚을 대신 갚았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모르게 자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돈을 전부 내놓았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갚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음성 속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내가 무너진 걸 내가 알면 내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까봐 그랬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강한 척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음성은 계속됐습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그랬다. 당신이 실패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가족끼리 버티는 게 부부라고 그러더라. 그 말 뒤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길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민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음성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뒤 가족이 서로를 원망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엄마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다. 아니,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어머니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은 뒤 의사는 가족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신을 간병하며 남은 삶을 포기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진 말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음성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엄마한테 꼭 말해줘. 내가 마지막까지 엄마를 사랑했다고. 민석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닥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민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내 엄마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는 그 뒤로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구된 파일에서 마지막 부분의 음질이 심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희미한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내 엄마가 다시 웃게 해주고 싶었다. 민석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어머니가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도 어머니가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민석은 다음 날 아침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목소리야.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늦게 하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미운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어머니는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도 아무 말 없이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야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참 바보였네. 눈물 사이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짧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끔 미움받는 용기도 필요하다. 민석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이 살아갈 방법을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알 것 같아.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방 안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떠난 날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 민석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따뜻한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미움받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지킬게. 그 순간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아직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던 마음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곁에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말은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하니까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아버지의 사랑까지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당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